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 장 마감이고요. 코스피는 오늘 0.6%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23% 상승 마감하였어요. 최근에 계속 코스닥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어찌 보면 뭐 오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네 생각해보니까. 자, 어찌 보면 제가 영상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주말에 했었죠. 오전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 최근에 이 코로나 특히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 과거 사례에 대한 이 전염병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사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누군가에 의한 시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런 부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도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1차적으로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그리고 진단키트가 1파동에 큰 상승을 냈다면 2파동에 어느 정도 조정을 전체적으로 다 겪고 3파동은 뭐 백신 하고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가 3파동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부터 이 대한민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00명대를 또 돌파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누를 뻔한 그림을 결국에는 또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약바이오의 힘을 받으면서 주가를 다시 올려놓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될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스피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 경기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 코스피에 많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이 제약바이오 위주가 많고 그렇다면 이 대외적이라고는 그렇고 한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 늘수록 코스닥은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많이 느니까 코스닥이 뭐 1% 2% 급등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하지만 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코스닥의 개별 종목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세가 더 많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적은 돈으로 돌려먹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된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돌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고점을 살짝 높여놨고 어제보다 저점도 살짝 낮춰놨어요. 결국엔 5일선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내일 또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고점도 높였고 저점도 낮췄다. 그렇다면 위냐 아래냐 방향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1050포인트를 위로 지지하느냐 안 하냐의 기준이에요. 저번에도 1100포인트까지는 무난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 또 신규 확진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오전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후장에 좀 흔들림이 또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가던 길 이번 주까지는 갈 거냐 그리고 이 정부에서 뭐 또 이 확진자로 인해서 뭐 또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코스닥이 조금 더 이 1100포인트까지 바로 찍을 거냐의 기준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이 코스피는 여전히 똑같죠. 3265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면 되고 전부터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최근 들어 요렇게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올라타서 또 여기에 대한 매물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가면 갈수록 차후에 안정적일 거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나중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때 좀 강하게 반응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코스피가 3300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이 1050입니다. 3300,
1050. 이게 P, 이게 닭. 그죠? 3300, 1050. 그에 비해서 미국 지수를 보면요. 다우가 34,000이죠. 그죠? 그럼 지금 3,300에 거의 10배 정도. 나스닥은 얼마예요? 14,000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닥과 나스닥은 몇 배? 1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스피와 다우는 10배 차이, 나스닥과 코스닥은 14배 차이. 그러면 이 4배라는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못해도 2배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나스닥이 14,000이면 우리는 1200 정도까지는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세요? 뭐 꼭 그 외국 이 지수와 우리 시장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다우가 코스피가 다우를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나스닥이 이 코스닥이 나스닥을 따라서 만든 종합지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본다면 좀 더 갈 자리는 있을 것 같다. 그죠? 여기 올라가는 자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긴 길고 조금씩 짧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일 하루라도 좀 더 당겨 놓으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길어지니까 앞으로의 방향도 나쁘지 않을 거다. 조정도 짧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1100포인트까지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뭐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손실 보는 종목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시점일수록 수익 보는 것도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과 리딩방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대웅하고 대웅제약이 장중에 급락을 했어요. 어제는 신풍제약, 저번에는 종근당. 가관이라는 거죠. 예전에 요 자리였나요? 맞나? 요 자리 때도 무슨 호재 뉴스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고, 그리고 요때도 뭐를 어쩌고 저쩌고 계약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면 눌렀거든요. 그럼 오늘도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악재는 없는데 이 진단키트, 대웅제약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키트 판매 나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눌러버렸거든요. 그냥 눌렀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슈를 미리 선반영을 했구나 라고도 느낄 수 있겠죠. 이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수도 있지만, 그 올렸던 주가를 뭐 했다? 다 반납시켰다라는 거죠, 오늘. 그죠? 그럼 결국엔 나온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자, 월봉의 기준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대가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밀린 자리거든요. 48,000원 위로는 뭐다? 기존에 여기에 대한 박스가 유지됐던 자리예요. 거기에 대략적으로 중간값을 그어보면 57,000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인 거고, 이 박스를 살짝 들어 앉았다가 결국엔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구름대라는 거죠. 그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지가 됐다면 이 54,000원 부근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인데, 윗꼬리만 달고 뭐다? 저번주 종가가 몸통이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늘 뭐한다? 한번 눌러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갈 힘이 딸리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눌러서 뭐한다? 신규 매수를 조금 더 넣을 수 있게끔 받아주는 자리인 거예요. 받아주는 자리. 신규 매수를 넣어줄 수 있게끔. 그래서 거래량을 터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만 보더라도 기존에 이 위아래 움직였던 요 박스권 위에서 지지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중에 최근에 올라왔던 이 수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털고 나가는 부분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가 주가를 올릴 때 또 44,500원 44,500원 이 자리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당분간은 45,000원에서 4만원을 기준 잡고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기존부터 요 자리 말씀드렸죠. 요게 뭐다? 하나의 기준봉이 될 거다. 결국엔 이 자리까지는 한번 못해도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수익을 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고점을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했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락했고 기술적 반등 나왔고, 다시 눌렀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니까, 요런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의 저점 자리, 혹여나 조금 더 밀리더라도 38,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어찌됐든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좀 시간이 더 소요될 뿐이지 이래나 저래나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고, 이 뭐 코로나 확진자든 뭐든 신풍제약도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대웅이다. 대웅과 대웅제약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발생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 지금의 자리에서 뭐 또 임상이 실패했네 어쩌네 그런 뉴스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한 차례 좀 올려놓은 다음에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글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까지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주가를 다시 누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딱 갇혀있는 자리잖아요. 기존의 고점과 위에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딱 이 사이에 갇혀있어요. 그럼 즉 여기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위로 가기를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글쎄요, 그러려면 뭔가 이슈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뭐 찌라시빨이라도 하나가 있어서 거래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거래가 크게 들어온 게 없어요. 기존에 요 정도 거래량, 어디? 기존에 올라올 때도 최소 이 정도 거래량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여기에 반도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못해도 이 음봉 정도의 거래량을 한번 터져줘야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준다. 그럼 지금은 요 안에서 박스권의 자리가 좀 나타날 확률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밀리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뭔가 뉴스나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죠. 같은 위치죠. 그죠? 조금 더 얘가 강했을 뿐인 거고, 같은 위치다.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얘도 기존에 여기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 차례 한 번 더 올라와서 레벨업은 되긴 했지만 기존에 거래가 좀 들어왔던 자리를 못 넘겼어요. 거래가 빵 터진 자리는 여기인데 요 정도 거래량도 안 터졌다라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도 못 넘겼다라는 거고, 이 자리도 못 넘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터졌던 자리가 여기죠.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또 넉넉 잡으면 14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지만, 웬만하면 기존에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정말 이 대외적으로 악재가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 한 차례 올려놓고 눌렀던 자리, 여기가 145,000원인 거고, 여기가 기존 지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가 어디?
여기서 또 한 차례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디? 요 자리죠, 요 자리. 기존에 저점 잡았던 요 자리. 15만원. 많이 밀려야 15만원이에요. 당장의 흐름으로는. 근데 웬만하면 오늘의 저점을 안 깰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많이 밀려야 15만원이다. 이런 자리에서는 뭐다? 매수해 볼 수 있는 관점이다. 어찌됐든 얘는 뭐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다? 한 차례 눌러준다면 좀 다시 주워 담아 볼 수 있는 자리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저는 얘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대웅보다 이 대웅제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좀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20만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좀 나타내줘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뭔가 좋은 뉴스를 기대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휴마시스가 다시 한번 움직였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얘가 대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른 편으로 보면은 PCL이 기존의 대장의 역할을 시작은 미비했지만 끝은 창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PCL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죠. 강하게 다시 상승하진 못할 거다. 왜? 여기서는 수익 실현하는 자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바로 올리진 못할 거다고. 당분간은 이 안에 횡보하는 그림을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해야만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휴마시스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따져보면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2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점하고 바닥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폭은 많아야 30%에서 50%거든요. 이게 기술적 반등인 거고, 이 위로 넘어가면 뭐다? 추세적 반등이에요. 그럼 지금의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의 마지노선까지 갔다가 이 자리에서 주가를 누르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될 뻔했는데, 또 오늘의 이 이슈로 결국에는 눌렀던 자리를 그냥 갭으로 뚫어버리죠. 그럼 즉 얘는 주가가 미친듯이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미친듯이 누르는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안 눌렀어요.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에서 뭘 만들어? 박스를 한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가를 그냥 미친듯이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신규 매수를 드렸었죠. 이건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다. 무조건 요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억지로 밀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뭐다? 매수 매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신 오늘 같은 이 코로나가 좀 더 확진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버티다가 결국엔 주저앉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기가 막히게 시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1000명대가 또 넘어간다라는 거. 정말 1000명이 넘어가는 건지 저는 좀 솔직히 의심스럽기도 해요.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면서 주가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기존에 갭을 띄워놓고 눌렀던 자리를 메꾸고 한 차례 올려놓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못해도 22,000원대에서 여기 25,000원 사이 부분에 대한 이 매물을 한번 확인하고 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 자리를 넘긴다면 또 한 차례 이 파동을 만들어내겠지만,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안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물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죠?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후의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기가 바닥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그림으로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죠?
지금 현재 자리는 이 볼린저 밴드 안에 갇혀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급이 좀 강하게 터져주면서 이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 그림을 만들어놔야 그 다음 달 또 한 차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 부분까지는 한 차례 상승을 할 확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25,000원 위로 올라탄다면 뭐한다? 얘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림을 나타낼 거다. 앞자리가 3자 보러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전업이나 아니면 단기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어제 좀 거래가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결국에는 밀리고 끝나면서 시간에서 눌러버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픽셀 플러스가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이고요. 뭐 공장 증설인가 뭐 그런 내용도 좀 있고, 뭐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끊임없이 하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월봉을 딱 보면요,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 그리고 시작이 요 자리. 그럼 여기에 대한 고점이 어디? 요 자리죠. 이렇게 요 자리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최근에 고점이 어디? 이 몸통을 맞고 눌렸던 자리인 거고,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못 들어준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차례 눌림을 줄 때 현재 자리에서 넉넉 잡으면 8,500원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9,0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은 현재 그림에서 9,000원. 오늘 딱 저점이네요. 오늘 이 자리까지 확인을 했었네요. 9,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혹은 8,5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에, 왜?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앞으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를 누르기보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요 안으로 다시 갇히는 거고, 좋은 시나리오는 이 위에서 버티면서 또 한 차례 상승을 낼 수 있는 11,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어디? 단기적으로 못해도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자리를 트는 자리예요. 12,000원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다? 구름대를 만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름대를 강하게 뚫기보다는 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강한 슈팅을 한번 윗꼬리를 내놓고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모양으로 봤을 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매물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이참에 구름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행보를 만들기 위한 장기간 횡보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모습도 나쁘지 않을 그림이거든요. 현재 모습은. 자, 주봉으로 와서도 어찌됐든 다 지금 역배열이고 그런 그림이지만 현재 요 자리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딱 요 자리 1,300원 부근까지 확인을 한 자리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8,500원까지 길게 봤을 땐 열려있는 자리, 짧게 볼 때는 어디? 9,000원. 9,000원이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크게 더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유지하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어찌됐든 이 1,300원, 만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 1,300원을 넘는 그림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11,000원 부근에서 12,000원대 오버슈팅이 나오면 13,000원 부근까지도 뭐다?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신
시총이 가볍고 그럼 호가창도 얇고 대주주 물량이 65%면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유통 물량이 35%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누를 때 모아놓고 슈팅이 나올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튀어 오를 때 따라 붙으면 재수없으면 물린다 라는 기준으로 지금 현재 눌림을 줄 때 소량씩 분할로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LS 넷 왜 이래 이거 영어가 계속 쳐지죠? LS 네트웍스라는 종목이고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바닥 대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 장기간 바닥에서 횡보하던 종목이었고요. 횡보하던 종목이고 어찌됐든 이 안에 지금 박스권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오랜 기간 횡보했고 박스권을 갖추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 고점 자체도 이 기존의 저점을 아직 확인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봉상에 보면 거래를 빵빵빵 하고 터뜨리고 고점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다라는 거죠. 그죠? 모자라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거래량이 나가기 전에는 뭐다?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고 다시 한번 요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어디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뭐다? 저항이 될 거다. 그럼 1차적으로 5,800원대에서 6,000원대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인 거고 뭐 5,500원을 넘는다면 못 넘으면 여기가 단기적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몸통의 중간값이 4,600원이에요. 그럼 얘는 4,6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4,550원 여기까지 열어둘 수 있지만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못해도 5,500원에서 6,000원 부근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다. 5,800원에 6,000원 그죠? 이 매매법으로 따져본다면 이 양봉의 중간값을 아직도 이탈하지 않았고 이 양봉의 중간의 중간값은 오늘 이탈하기는 했지만 빠르게 회복시켜 놓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주주 물량이 88%예요. 유통 물량이 11%예요. 정말 품절주예요. 품절주. 이런 품절주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엄청난 이 자기회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엄청난 회전을 했다라는 거고 기존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그림을 분명히 가졌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높은 고점을 형성시킬 확률이 분명히 있다. 못해도 제가 보는 관점은 7,000원에서 좀 더 넉넉 잡으면 8,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이재명 관련주면 대선이 내년이기 때문에 뭐 정책주를 엮일지는 모르겠어요. 정책주 관련 인맥주는 아닐 것 같고요.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정책주 관련이라면 못해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바닥 대비 1,000원 대비해서 600%가 현재 상승을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본다면 얘는 기존의 여기 혹은 여기가 움직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3,500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는 100%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 자리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정치 테마주를 따진다면 100%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 자리이기 때문에 못해도 좀 더 상승할 확률은 분명히 있다. 눌리면 눌릴수록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주워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자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간만에 움직였어요.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이죠. 오늘 2,400원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400원 위에서 좀 지지하다가 오후장에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결국엔 눌렀지만 그래도 2300원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2310원 그 다음에 지지가 2200원이거든요. 그럼 얘는 2300 단기적인 관점에서 2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제는 현재의 관점에서 오늘 참 애매하게 끝났죠. 애매하게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강하게 상승했다가 눌러놓고 한 차례 더 뽑아내고 주가를 누른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위아래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기존에 이 위로 올라왔을 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 즉 현재 자리는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이게 235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오늘의 흐름은 2350원 위로 일단 몸통을 갖다 놨기 때문에 내일 빠르게만 밀리지 않는 그림이라면 다시 한번 어디 이 위에 있는 2700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 2600원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1차적으로 2350원만 유지해준다면 2540원 부근에서 27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현재 그림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하는 자리인 거고요. 뭐야, 여기 박스권인 거고, 바닥에서 계속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다가 올라온 자리,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250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거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450원이 나오는 거고, 오늘 이 자리를 확인하고 밀린 거네요. 그럼 2250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네요. 그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또 2450원, 그 다음은 어디 27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월봉과 주봉의 관점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횡보를 하다가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고점보다 좀 낮은 저점을 만들어 놓고 또 한 차례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위에서 누르는 추세를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탈 거냐. 이번에 올라탄다면 어디 2900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2900원에서 3000원 부근 여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결국엔 또 27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이번 주냐 아니면 다음 주까지 더 연장이 될 거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오늘 버티는 그림을 보니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드림텍이라는 종목이죠. 의료기기 관련 종목, 그리고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뭐 의료기기가 미국 진출을 하면서 성과가 나타나면 기업 가치가 재편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 주가를 다시 뛰어오르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죠?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몸통을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흔드는 몸통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빵 하고 눌렀고, 그죠?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에 대한 몸통은 지금 확인을 한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럼 남은 자리가 현재는 여기에 대한 자리가 현재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요 자리를 오늘 확인하다가 눌렸다라는 거고, 월봉도 나쁘지 않고, 주봉상에 보면 현재 자리는 이 구름대에 갇혀있는 자리, 그럼 밑으로 12,000원대까지 열려있지만 위로는 14,700원대까지는 14,500원 정도 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그러면 밑으로 손해보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분명히 더 많은 자리 중에 하나고요.
아직 14,000원도 확인하지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나왔던 요 자리가 하나의 뭐다? 매집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요만큼 밀었고, 그럼 여기서 요만큼 올라올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저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 15,000원 부근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면 1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이 15,000원 위로 올라탄다면 16,000원 부근까지 혹은 16,500원 요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은 그릴 수 있지만, 16,000원 이게 15,000원 이후부터는 분할적인 관점으로 매도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거든요.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뭐다? 오버슈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고점까지는 글쎄 당장 바로는 무리일 것 같아요. 한번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14,0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 뒤에 올라오면서 커피잔이든 아니면 머리통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이다. 앞으로의 기대를 조금 더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차트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벽산이라는 종목이고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이재명 관련주예요. 뭐 주택 공약이라는 정책주 관련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기존의 고점 대비해서 아직은 뭐다?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죠? 바닥권이다. 최근에 흐른 고점이 올라왔던 이 몸통에 대한 자리까지는 확인한 자리예요. 그럼 얘가 눌렸을 때 어디까지? 4,150원? 요 자리까지는 누를 수 있는 자리지만, 요 자리를 크게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관점은 4,700원입니다.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나타낸다면 다시 한번 5,500원을 확인할 거고, 이 5,500원을 뚫으면 6,000원대까지는 또 열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마지막 최종은 7,000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 차트의 여건을 만들어 놓은 종목이에요. 얘도 뭐 대선 관련인 거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역배열인 차트를 중심값, 장기 평선을 위에다 깔아놓고 어디 상승시켜주고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를 지지 중심값으로 잡아놓고 이 위에서 현재 뭐한다? 매물 소화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한 차례 올려놓고 누르고 올렸다가 여기에 대해서 매물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현재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차례 유지만 된다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차트의 모양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여기서 기존의 고점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음봉이 강하게 터졌죠. 또 여기서도 음봉이 강하게 터졌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세트라고 본다면, 여기서 음봉 터지고 주가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털고 나가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건데, 어디? 여기에 대한 갭자리를 안 메꿨다라는 거죠. 굳이 메꿔도 되는 자리인데 안 메꿨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안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럼 주가를 현재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인 거고,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또 한 번 여기서 확인하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확인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왔고, 분명히 거래량도 여태보다 확실히 더 터진 자리지만, 어디? 여기에 대한 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놓고 눌러놓고 다시 한번 뽑아내버리죠. 적은 거래량으로 뽑아냈고, 또 오늘 한 차례 요 밑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왜? 여기가 거래가 터진 자리니까
시가를 형성하면서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아까 4,700원 말씀드렸죠? 4,700원 혹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4,600원인 거예요. 얘는 왜? 결국엔 이 안에다가 다시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둬놨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 이 윗꼬리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4,800원대. 그쵸? 이 자리를 살짝 이탈했지만 종가는 뭐한다? 갖다 놓는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장중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종가상 4,8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번에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